앞에서 이제 고유진동수 해석에 대해서 제가 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어요. 간단히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모달 해석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델을 열어줘야겠죠. 예제 파일 폴더에서 서스펜션 포크 파일로 이제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서 서스펜션 포크 IAM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 부품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조립품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자, 이제 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환경 탭에서 응력해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습 작성을 눌러서 여태까지 우리는 선역 정적 해석을 배웠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모달 해석을 배울 거기 때문에 모달 해석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두 수를 정해줘야 돼요. 모두 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고차로 갈수록 발생되는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구조 해석을 했을 때는 보통 5차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조물에 따라서 뭐 기계 구조물이냐 아니면 뭐 건축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몇 차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8차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에 8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재질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재질 항목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재질 지정을 눌러볼게요. 애초 이 모델링이 될 때 재질이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질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안전 계수는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제가 모드 해석을 진행을 할 때 하중 값은 넣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중 조건은 넣지 않을 거고 구속 조건만 저희가 추가를 해볼 거고요. 고정됨 클릭을 하셔서 어느 부분을 고정시킬 건지 예를 들어서 진동 지그 같은 경우에는 지그와 그리고 진동 시험기가 맞물리는 그 마운팅 홀들이 구속 조건이 되겠죠. 실제 구조물이 어디에 구속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해당 부품은 이제 세 가지 부분이 구속이 되는데요. 먼저 위쪽의 원통면과 그리고 아래쪽 좌우 안쪽 면 이렇게 세 가지 면을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모드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 구속을 입력을 하셨으면 메쉬 설정 아이콘 클릭을 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0.1 평균 요소 크기는 0.1로 할 거고요. 그리고 최소 요소 크기는 0.2 등급 계수는 1.5 그리고 최대 턴 각도는 60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 메쉬 요소 작성에 체크할게요. 이 메쉬 설정에 관한 건 제가 조립품 선형 정적 해석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메쉬 뷰를 통해서 메쉬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가 생성이 되었으면 시뮬레이트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선형 정적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절차가 조금 줄어들었죠. 하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8차까지 고유 진동수를 찾을 거다라고 해석 설정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 아래쪽 항목에 보시면 모달 진동수,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죠.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8개, 8차까지 찾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모드 해석에서 하중을 넣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이 결과에서 나온 이 0.88이라는 값은 사실 허구 값이에요.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해서 임의의 하중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 값은 보시는 게 아닙니다. 모드 해석에서 볼 거는 이 주파수의 크기 그리고 이 주파수에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운동 방향, 진동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고유 진동수는 1224.97Hz, 대략 1224, 5 정도로 나왔고요. 여기서 애니메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해당 주파수에서는 이 화면상의 왼쪽 세로 부품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형상을 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 1225, 대략 1225Hz 정도의 작동 주파수가 발생을 하면 화면과 같은 방향으로 구조물이 하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드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반대쪽 부품이 제일 크게 움직이고 왼쪽 부품도 살짝 움직이네요. 앞뒤로 움직이는 형상을 띠는데 마찬가지로 1240Hz 정도의 작동 주파수가 이 구조물에 입력이 되면
화면과 같은 형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8차 정도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구조물 자체가 휘어지는,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형상을 띠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차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변형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차수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딱 봐도 뭔가 구조물이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하중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차 모드로 가볼게요. X축 방향으로 하중이 들어온다면 1225Hz에서는 공진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드 해석의 결과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메쉬를 조금 미세 조정해서 결과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렴 설정을 해볼 거예요. 메쉬 패널에서 수렴 설정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요. 미세 조정 최대수는 1로 하고 그리고 중지 기준을 3%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과와 마지막 바로 앞전 결과의 결과치가 3% 이하로 차이가 나면 해석을 멈춰라 라는 의미로 저는 중지 기준을 3%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치수들은 그대로 놓고 제가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쉬가 미세 조정이 됐고 이제 시뮬레이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하기 전에는 앞에서 고유 진동수가 1, 2, 2, 5 정도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메쉬 미세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첫 번째 고유 진동수가 1204로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모델과 그리고 앞전에 했던 모델의 결과값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서는 그 이전에 진행했던 모듈의 그 첫 번째 고유 진동수가 1230으로 나왔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실제로 했을 때는 1225가 나왔어요. 사실 이 정도의 차이는 메쉬가 어떻게 나눠지냐에 따라서 좀 할 때마다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대략 이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1230 정도로 나왔던 고유 진동수가 지금 미세 조정 후에는 1207 정도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함으로써 지금 메쉬 나눠진 것만 봐도 오른쪽이 훨씬 더 조밀하게 그리고 예쁘게 규칙적으로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메쉬를 미세 조정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수렴 플롯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미세 조정의 최대수를 1로 했고 중지 기준을 3%로 했습니다. 수렴 플롯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돌렸던 수렴률은 1.9%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메쉬를 미세 조정해서 모드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는 수렴률이 0.182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성을 했던 메쉬보다는 두 번째 메쉬가 훨씬 더 결과치가 신뢰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정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모드 해석에서도 우리가 메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좀 배웠고요. 제가 앞에서 진행했던 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별 고유 모드를 조금 취합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고유 진동수마다 구조물이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움직이는 형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 진동수를 구하고 이 구조물에 실제로 적용되는 하중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셔서 이 구조물에 공진이 발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해석을 진행하는 설계자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유 진동수에서 움직이는 구조물의 방향과 실제 구조물에 들어오는 하중의 방향이 일치를 하면 공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면 공진 주파수를 뒤로 미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고유 진동수는 강성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를 더 높은 주파수로 미루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조물의 강성을 높여주거나 질량을 낮춰주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설계한 구조물에 공진이 발생된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면 질량을 낮추거나 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공진을 회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추가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에 조금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